다음은 별표사 위생기구의 설계 및 시공 기준입니다. 위생기구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좀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급수 급탕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이 급탕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면기는 이제 배수구가 30이고 나머지 싱크대, 청소 싱크, 욕조 이런 것들은 다 배수관이 40mm 이상 되고, 이제 청소 싱크, 소재 싱크죠. 청소 싱크는 300mm 이상의 깊이. 음수기는 우리가 음수기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긴 한데 나와 있고, 이제 비대는 토수 공간이나 역류 방지기로 역류를 방지하도록 하고, 비대에 공급되는 급수는 시수를 사용하며 중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이제 중수를 사용하는 건물에 양변기 쪽에 중수가 공급이 되면 거기서 이제 바로 비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이제 좀 공사 중에나 설계 시에 미리 반영이 돼야 되고요. UBR이나 유닛 토일렛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UBR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PVC라든지 FRP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옆에 벽하고 바닥 천장 이런 거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런 UBR 말고도 유닛 토일렛 또는 시스템 욕실, 조레식 욕실 이렇게 하는데, 이 판이 옛날처럼 그런 PVC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건식 패널에다가 타일을 붙여요. 아주 나중에는 붙여놓으면 조리식 화장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공장에서 각 판에 타일까지 싹 붙여오고 천장 해오고, 그래서 바닥은 현장에서 시공하거나 바닥도 현장에서 공장에서 조립해 와서 해놓고 나면 외관상 기존의 이런 UBR과는 확연하게 이제 수준 차이가 나고, 오히려 현장에서 타일을 일일이 붙인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평활도 좋게 나온 그런 것들도 요즘 이제 점점 많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식기세척기 배수는 간접 배수로 한다. 간접 배수는 세탁기 배수도 이제 간접 배수인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직접 배관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양변기나 세면기처럼 배관을 직접 이렇게 위생기구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토수 공간, 배수구 공간을 띄워서 그렇게 이제 물을 바닥에 버리든 아니면 어떤 이런 물바지 배수구 공간에 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버려서, 기본적인 취지는 역류 방지예요. 역류가 이 배수관에서 역류가 됐을 때, 또는 이 배수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배관을 타고 이 위생기구 안으로 와서 오염사고나 위생사고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 간접 배수로 하는 위생기구들에 대한 종류가 또 설계 기준이라든지 표준시방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탁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표적이죠. 위생기구 설비 시공. 음수기도 당연히 이제 먹는 물이니까 간접 배수로 하고, 배수 공간을 띄워서 오염사고 안 생기게 하는 얘기 있고,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특별한 얘기들이 아니라서 이해하실 것 같고요. 관자금을 설치한다.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 주변에 관자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끼워놓는 거. 우리 세면기 배수관도 나가는데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동그란 스테인리스 왕 같은 거 돼 있죠. 링 같은 거. 그래서 PVC로 된 것도 있고요.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PVC로 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관자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왕을. 위생기구 설비의 대변기 당연히 플랜지를, 양변기 대변기 플랜지를 사용해서 잘 밀착을 시켜야 되죠. 이게 간혹 부실공사하는 데는 이제 빠지긴 하지만, 요즘 공동주택이나 웬만한 건물에는 다 플랜지를 대변기나 소변기나 지금 다 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나머지 키보드 내용들은 없고요. 식기세척기도 배수는 역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식기세척기는 우리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그냥 싱크대 배수관 올라온 거에 이런 Y관 분기 연결관 같은 거 써서 그냥 그대로 잡아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역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기는 해요. 지금 식기세척기 이 부분은 글쎄 아직 마땅히 체크밸브 다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세탁기, 장애인 시설은 그 관련된 법규를 따른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별표 5 급수급탕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뭐 관련된 그런 시방 설계 기준 규정들 있고요. 급수 설비는 절수를 고려해서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절수형 그 위생기구 이런 부분들 사용하고, 그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라 급수 설비에는 감압 밸브 등을 설치해서 수압을 조절해서 수압이 항상 일정하게 되도록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2.5에서 3kg 이상을 넘기지는 않죠. 급수 간의 호칭 지름은 별표에 이제 규정이 나와 있고요. 급수 펌프, 고가수조용 양수 펌프. 고가수조가 이제 예전 아파트는 있었죠. 요즘은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고가수조가 있는 그런 건물에서는 양수 펌프, 지하에 저수조실에 있는 그 양수 펌프가 퍼올리는 거는 그 시간 동안 최대 사용하는 그 급수량으로 요 양수 펌프에 유량을 합니다. 퍼올려놓으면 1시간 동안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고가수조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 부스탑 급수 펌프를 사용할 때는 이 급수 부스탑 펌프의 그 용량은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부스탑 펌프는 계속해서 밀어주면서 그냥 바로바로 그 배관에서 뺐어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에 최대 예상되는 순간 최대 사용량에 맞춰서 부스탑 펌프 용량을 선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펌프가 돌아줘야 되고, 그 펌프가 쓰는 순간 물이 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펌프는 2대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격 방지기, 급폐쇄 밸브가 설계된 곳에는 수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급폐쇄 밸브는 스윙 체크 밸브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자 밸브, 투웨이 컨트롤 밸브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수위 밸브 같은 경우 피스텍 밸브, 바램 밸브 이런 거, 피스텍 밸브나 정수위 밸브 같은 경우도 수위 센서가 딱 올리면 솔레노 밸브 하면서 탁탁 닫혀버리죠. 그런 밸브들 있는 데는 수격 방지기를 설계를 한다 되어 있고요. 세대 안에서도 세탁기 같은 경우도 전자 밸브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우리 싱글 레버 수전들도 급폐수 밸브라고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세대 안에도 이제 수격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격 방지기를 설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생기구의 최저 필요 급수량과 유량은 이 설계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의 값이 되도록 하고, 이런 필요한 수압하고 뭐 유량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킬로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이면 여기 이제 55킬로파스칼이면 약 0.5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0.5kg per 제곱센치, 그 정도의 이제 수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0.5kg 정도 되는데, 샤워기 같은 경우는 1.3kg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샤워 압이 작으면 물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샤워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변기도 이제 이렇게 물로 확 씻어내야 되니까 소변기는 롯데크 방식이 없죠. 그 다음에 대변기에서 세정 밸브 타입, 프러시 밸브 타입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 밸브, 프러시 밸브 타입은 최소 1kg 이상 수압이 돼야만 되는 거고요. 세정 탱크가 이제 롯탱크죠. 롯탱크는 뭐 천천히 받치면 되니까 0.5kg 정도만 돼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기구의 최대 급수 압력 제한. 그 위생기구에 걸리는 수압이 550kPa 이상, 약 5kg 정도 되는 거죠. 5kg 정도 이상이 걸리게 되면 위생기구 자체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내압성 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수압이 세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압이 세면 그 물 사용량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1kg일 때 수도꼭지 풀로 열었을 때 그 버려지는 물과 5kg일 때 수도꼭지 풀로 열었을 때 버려지는 물을 따지면 5kg일 때가 훨씬 더 많은, 두세 배 많은 물이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물 사용량이 많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압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급수조닝을 해서 하여간 압을 좀 줄여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음용수 배관, 먹는 물 배관과 먹지 않는 음용수 배관을 크로스 커넥션을 시켜서는 안 돼. 크로스 커넥션 서로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접속이 되도록 연결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위생기구나 물사용기기가 상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역류 방지 조치, 체크 밸브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용수 수조의 내부 표면을 음용수의 맛과 색깔, 음용수 수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도장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제 스테인리스 물탱크 같은 경우 안에 에폭시 도색을 하는데 그 페인트가 음용수에 적합한 KC 인증, 위생 안전 인증을 받은 그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페인트로 이제 하셔야 되고, 나중에 혹시나 유지 관리 하시면서
안에 그 저수조 안에 페인트 도색을 하실 경우가 있으시면 그 위생안전 기준 KC 인증을 받은 페인트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용수 계통에는 다 그 KC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즘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법에. 음용수용 저수조 상부에는 저수조에 관계없는 장치나 배관 등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이제 저수조실 위에가 다른 어떤 화장실이 있다든지 뭐 세면기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오수관이나 배수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배수판이나 드레인판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물이 떨어지더라도 저수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런 취지죠. 양수시설에는 이제 비상전원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정전 시에도 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지하저수지의 펌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급탕 설비,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 압력차에 의한 온도 변화가 작아야 된다. 우리 이제 수도꼭지 같은 경우 급수하고 냉수를 싱글 레버 수준 레버를 조절을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압이 틀리면, 압이 한쪽이 세면 그 센 쪽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조금 쉽지 않겠지만, 뭐 심지어 이제 역류하거나 뭐 한쪽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이쪽은 압이 세고 이쪽은 압이 작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급수 쪽, 냉수 쪽이 수압이 좀 셀 것 같은데, 온수는 어차피 이제 뭐 온수 갈장치가 뭘 거쳐서 한 번 더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사용할 때 보면 이제 급수 쪽에는 수압이 높게, 고층 건물에서 수압이 세게 되면 급수 쪽에는 이제 급수 가마 밸브를 달아서 압을 2.5kg 미만으로 이제 낮춰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온수 쪽에는 일반 건물일 경우에 급탕이 있고 환탕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탕까지 다시 돌아서 기계실로 내려가기 때문에 급탕 쪽에는 가마 밸브를 사용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탕이 저 밑에 기계실에서 급수 보급수하고 연결해서 급수의 압력이 그대로 환탕압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급수 메인관에 각 층마다 이제 가마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수 쪽이 오히려 급탕 쪽에 압이 좀 높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역류가 발생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역류 현상들이 많아서 요즘은 수도꼭지 내부적으로 체크 밸브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이제 역류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수압차가 조금 생기더라도 뭐 싱글 레버 수준으로 온도 조절해서 쓰는 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고, 급탕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나 다른 기계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축 이음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한다. 익스펜션 조인트나 뭐 플렉시블 조인트 이런 걸 설치하라는 얘기죠. 주로 이제 급탕 배관이 긴 경우에 뭐 신축 이음이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가 되겠죠. 급탕 탱크 방식의 급탕 배관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압력을 도피시킬 수 있는 팽창 탱크를 설계를 한다. 밀폐형 방식의 이제 급탕 배관에는 팽창 탱크를 당연히 이제 달아야 되겠죠. 급탕 배관의 길이에서 급탕 여론에서 급탕 위생기구까지의 배관 길이는 15m 이하로 한다. 환탕 배관과 가열관은 급탕 여론으로 간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급탕관이 이제 쭉 가면서 위생기구를 연결하는데 그 위생기구까지 가는 길이가 15m가 넘어가면 중간에 이 물이 식잖아요. 그리고 식었던 물이 이제 다음 수도꼭지 틀었을 때 나오는 동안에, 수도꼭지 보통 뭐 손 한번 씻을 때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식어 있는 물이 너무 길게 되면, 양이 많다 보면 뭐 미처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한참 그 물을 다 버렸다가 이제 쓰게 되거나 사용하기 찬물이 나와서 불편하기 때문에 15m가 넘어가면 환탕 배관을 같이 끌고 가서 환탕 배관을 연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15m 이내에. 그래서 위생기구에서 15m 이내에는 환탕 배관이 연결된 급탕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환탕관을 급탕 여론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환탕유량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우리 이제 급탕이 가서 환탕으로 해서 다시 기계실로 가서 이제 급탕 순환 펌프가 순환이 되는데, 이제 고층 건물, 높은 일반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급탕하고 환탕 배관 연결되는 부분에 유량 분배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입상관을 그럼 리버스 리턴으로 해서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저도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게 설계돼서 나온 거를 한 번도 좀 보질 못했는데, 이 급탕 순환 펌프의 유량이 사실은 그렇게 또 크지를 않기 때문에 이 급탕 환탕 배관에도 각 층마다 이렇게 유량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정유량 밸브를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를
뭐 밸브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사실 어렵죠. 급탕은 어차피 물을 계속 뺐어야 되니까 밸브를 닫아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환탕 배관에 반드시 정유랑 밸브를 설치하는 게 좀 고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평으로 또 되게 넓고 또 입상이 그 층에도 몇 개 이렇게 쭉 기계실에서 병렬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급탕 가열 장치 60도 이상으로 공급되는 난방 겸용 급탕 가열 장치는 온도 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급탕 배관의 급탕 온도를 60도 이하로 제어를 하고요. 보통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배출가는 급탕 가열 장치 여기에 이제 압력 릴리프 밸브라든지 안전 밸브죠. 온도 릴리프 밸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끔 돼 있는 그런 이제 밸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 가실 것 같고요. 급탕 탱크류, 보통 이제 스테인리스강을 해서 하는데, 일단 급탕 탱크는 서스 STS 316 이상의 재질로, 304 재질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스테인리스 316 재질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스테인리스 316 재질로 하는 이유는 304 같은 경우 8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80도 언저리서부터는 급격하게 그 부식이 발생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부식과 철판의 강판의 강도가 현저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304를 쓰지 말고 이제 316을 쓰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고요. 마그네시아나 유리면 등의 수용성 염화물을 포함하지 않은 단열재를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이 급탕 탱크의 용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촉이 되면 부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미네랄 울이라든지 아니면 세라쿨 또는 고무발포 보온제든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 밸브 이런 거 설치하면 되고, 역류 방지 밸브. 급탕 탱크에 급수관이 연결이 되면 급탕의 가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팽창하면서 급수관 쪽으로 거꾸로 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순간 급탕 가열 장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를 달고, 급탕 탱크의 압력을 최대 허용 압력을 반영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온도계나 압력계 이런 것 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급탕 탱크에는 급탕 온도 하강에 따른 진공에 의한 탱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 릴리프 밸브를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급탕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에 사용하지 않고, 그래 야간 사용 안 하니까 그냥 아예 보일러, 온수 보일러라든지 뭐 스팀 보일러 이런 것까지도 다 꺼놓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죠. 그렇게 되면 물은 사용 안 하고 배관 안에 있는 물과 급탕 탱크 안에 있는 모든 물이 이제 서서히 식겠죠. 그러다 보면 물이 이제 최적이 수축을 하면서 어서 뭔가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게 유입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급탕 탱크가 압계가 되는 찌그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릴리프 밸브를 이제 설치를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급탕 온도 제어, 온도 제한 장치나 혼합 장치를 사용해서 위생기구의 급탕 온도를 43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온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보면 여기 이제 급탕 탱크죠. 이건 이제 순간 급탕 가열기고, 여기 다 그런 장치들이 있죠. 급탕 출구의 온도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급탕 탱크인 경우 용량이 좀 크면 위아래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그거를 이렇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급탕 대류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 보일러에서 증기가 와서 가열 코일 튜브를 통해서 가열이 되고, 식은 응축수는 이제 응축수 탱크로 가서 다시 순환이 되고요. 급수가 들어와서 이제 급탕 탱크로 증기 열교환 코일 사이를 거치면서 이제 가열이 돼서 이 급탕 탱크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간 급탕이 되돌아와서 환탕 쪽으로 되돌아와서 이 급탕 순환 펌프 통해서 다시 이제 급탕 탱크로 순환이 되고, 이 자체에 이제 급탕 탱크 본체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 가지고 급탕 대류 순환 펌프 제어해주고, 이 급탕 탱크에서 토출되는 온도 센서 가지고 이 스팀 공급 밸브나 온수 공급 밸브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해줍니다. 이 순간 급탕 가열기에도 마찬가지로 저런 맥락에 온도 센서들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판형 열교환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은 구조의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이제 파장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전 밸브 순간적으로 이제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뭐 순간적인 가열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그 안전 밸브뿐만 아니라 이 자체 그 순환 펌프라든지 릴리프 밸브 이런 그 밸브들이 전자 밸브들이 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급탕 탱크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해 주라는 얘기죠. 진공 릴리프 밸브를. 진공 릴리프 밸브 말 나온 김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서 평상시에 이제 막고 있다가 이 안쪽에 배관이 연결된 부분 쪽에서 진공이 걸리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들이 있죠.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급수급탕 배관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통로나 각종 수조, 전기실 내에는 물배관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냉온수 배관뿐만 아니라 공기 정체가 예상되는 이 급수급탕 배관 쪽에도 이제 공기 밸브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뭐 급수뿐만 아니라 뭐 급탕도 그렇고 배관이 가다가 어쨌든 이렇게 위아래로 꺾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덕트라든지 어떤 다른 배관에 걸려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 위에 공기 밸브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급수급탕 배관 환탕 이런 쪽에서도. 급수급탕 배관은 콘크리트 구주차 안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우리 이제 급수급탕 배관을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안에다가 이제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 매립을 할 때 보면 요즘은 이중간 배관 방식이라고 해서 CD관 안에, 전기 CD관 안에 PB관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매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배관을 매설할 때 그렇게 덧관을 설치를 해서 CD관을 이렇게 덧관을 사용해서 미리 매설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급수급탕 이중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그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수돗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 후단에, 상수도 계량기 후단에 역류 방지 밸브,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 설비의 급수관.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면 사이에는 토수 공간을 확보한다. 이제 어떤 저수용기가 있고, 세면기든 욕조든 뭐 싱크대든 저수용기가 있고, 물넘침면은 오버플로 구멍, 세면기도 오버플로 있고, 싱크대도 오버플로 구멍 같은 게 있죠. 욕조도 있고. 거기에 있으면, 그게 물넘침면 이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세면기 맨 높은 부분에서 이제 물이 차면 이제 넘치겠죠. 그 높은 물넘침 면하고, 토수구, 수도꼭지 얘기하겠죠. 물이 나오는 부분하고,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는 거는 요 토수구가 물이 나오는 부분이 요 물이 높은 수준에까지 이렇게 차 있을 때 여기에 잠긴다는 얘기죠. 이 잠기는 경우에는 이 저수조의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mm 이상의 위쪽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수도꼭지나 뭐가 이렇게 이제 물이 잠긴 거 위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요 수도꼭지에 뭐 예를 들어 이제 퇴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 유지보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뭐 어떤 압이 뭐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빠지는 형태가 되면 요 수도꼭지를 통해서 요 안에 잠겼던 더러운 물, 싱크대나 욕조나 세면기 안에 잠겼던 그 물, 이게 이제 빨려 들어가겠죠. 급수배관 쪽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물이 빠지고 뭐 다시 쓸 때 이게 다시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오염된 물을 사람이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요 물 저수조보다 150mm 이상인 부분에 진공 브레이커가 있으면 물이 빠져나갈 때, 급수관에 물이 빠져나갈 때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 물이 빨려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물은 물대로 빠지고 그 공기가 빨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옛날에 양변기에 프레시 밸브 타입의 양변기 밑에 보면 진공 브레이커라고 별도로 달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조금 튀어나오고 구멍 뚫려 있는 망 같은 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밑에 조그마한 소켓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 그래서 그 구멍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뭐 요 진공 양변기에 프레시 밸브 타입의 이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거는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 양변기나 이 세척 밸브 이런 거 KS 기준에 찾아보니까 그 진공 브레이커에 대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 음용수용 배관은 타 배관 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당연한 얘기고, 급수 배관, 수평관은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수평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형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에 매설한다. 그러니까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땅에 매설이 되면 50cm 이상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서로 오염이 물이 새더라도 이제 땅속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스며드니까 하고, 만약에 같이 묻을 때는 급수관을 배수관보다 위쪽에 이렇게 매립을 해서 물 샌 게 이제 밑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양이 많으면 위로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오염을 방지하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수직 배관에는 수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고가 수조 방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간혹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 수조에서 밑에 저수조에서 양수 펌프 한참 퍼올리다가 위에 이제 수위가 다 돼서 펌프가 딱 꺼지면 이 몇십 메타에 차 있는 물이 올라가다가 관성에 의해서 뒤로 뚝 떨어지면서 이 물이 수주가 분리가 되면서 땅땅 하면서 빵빵 터지는 듯한 그런 소음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역류에 의한 충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직 배관에 이제 체크밸브를,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같은 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같은 거를 달아서 중간중간 달아주라는 얘기죠. 펌프 및 펌프 유닛의 주위 배관,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펌프에 흡입되는 그 수평 배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해서 마찰 저항이 덜 걸리게 해서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잘 안 생기게 하고, 펌프를 향해서 상향 기울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펌프 임페러를 통해서 토출관으로 해서 배관 쪽으로 나가서 에어벤트에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양수관의 운전 중량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 임이나 플렉시블 조인트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 당연한 얘기고, 급수 펌프, 저수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수조는 그 점검구에 자물쇠를 할 수 있는 잠가 장치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수격 방지기를 다음 부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펌프의 토출 측, 그 다음에 양수관의 구간에 설치된 역류 밸브 장치,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에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그 수격이 생기니까 그거를 깨주기 위해서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수 배관 계통의 전자 밸브나 모터 밸브 등 급폐쇄 밸브 근처, 아까 말씀드린 정수위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이음을 설치를 하고요. 익스펜션 조인트, 특히 이제 급탕은 열의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신축량이 급수 배관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정 구간마다 고정점을 두어서, 앙카죠, 고정점이, 앙카를 잡아서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자료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기 주위의 배관,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급탕 가열 장치, 아까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별표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 배관의 설계 기준. 요 관련된 법규나 기준들 나와 있고요. 일반사항, 급식시설에서는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노출하지 않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수관이나 배수관이 잘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면 밑에 드레인판이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오염사고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압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관에는 통기관을 설치를 좀 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화학배수관, 폐수 같은 거죠. 거의 통기관은 오배수 배관의 통기관과 분리를 하고 대기로 인출한다.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 화학 폐수관과 오배수관은. 오배수 배관의 통기는 보통 묶습니다. 보통 묶어서 이제 한 가닥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폐수관은 따로 하라는 얘기고요. 오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요 이제 표준 시방세나 설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격에 따라서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평하고 수직의 그 단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50분의 1이라면 50cm의 그 수평관을 끌고 가는 동안에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높이 차가 1cm, 그다음에 이제 50분의 1이죠. 50cm당 1cm의
그 높이차가 나도록 이렇게 배관의 기울기를 가져가는 것,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흐름 방향으로 오배수 배관의 호칭 지름은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관경을 줄이지 말라는 얘기죠. 흐름 방향으로. 당연히 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수평지간을 수평주간에 연결할 때는 수직간에서 하류로 수직간 호칭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수평주간에 연결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직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횡주간, 수평주간, 횡주간이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 여기에 수평지간, 옆에 있는 그 가지관을 그 주간에 연결할 때는 입상간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그 관지름의 10배, 이제 뭐 100mm 같으면 그 1000mm, 1m 정도 되겠죠. 그만큼 떨어진 그 수직관에서 떨어진 그 부분 이후에 연결을 하라라는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관에 떨어져서 유수가 좀 흐름이 안정화된 그 정도 상황에서 수평지관을 연결하도록 해라. 서로 간에 이제 그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고요. 세제를 사용하는 배수관은 하부에서 상부로 호칭 지름 40배 이상의 높이까지, 그리고 수평관은 불곡부에서 하류로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고 도피관을 계획한다. 이 얘기는 세제를 사용하는 그 배관, 이제 세탁기 배관 쪽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세탁기 배관은 보통은 이제 그 1층하고 2층은 별도 배관을 해요. 3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입상관 하나로 내려와서 밑에 이제 행주관이 가고요. 1층, 2층은 별도의 수직관을 세워서 내려와서 좀 떨어진,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수평관은 굴곡부에서 하류로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수직관이 떨어져서 그 수평관으로 가는 그 사이에 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거품들이 생기죠. 이 거품이 보통 한 2층 정도까지는 그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바닥 배수구를 통해서 거품이 이제 역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1, 2층은 거의 뭐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1, 2층은 별도로 입상관 세워서 지하에서 조금 끌고 간 다음에 그 수평 행주관에, 지하 행주관에 연결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통기관들도 여기는 잘 별도로 각각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3층 이상에서 통기관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수 펌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집수정에 그 사이즈가 좀 나와 있어요. 집수정의 직경은 450mm 이상, 깊이는 600mm 이상으로 하도록 이제 집수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거 이상이긴 하지만 또 이게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죠. 예외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피트 맨 밑에 있는 집수정 같은 경우 이 사이즈가 안 되는 경우도 아마 간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죠. 그거는 이제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집수정이 아니라서. 청소구 적용. 청소구는 이제 우리 오배수관의 CO라고 하죠. 그 나중에 막혔을 때 청소구 마개를 풀어서 안에 이제 이렇게 소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청소구를 적용하는 장소가 건물 내 모든 배수 수평관에는 배수관 호칭 지름이 100A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내마다, 그 다음에 100A를 넘는 경우에는 30m마다 청소구를 설치를 좀 해야 되고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수직관 떨어져서 수평관으로 연결되는 그 최하부에 청소구를 써야 되고, 배수 수평 주관과 부지 배수관, 5개 토목관이죠. 부지 배수관은 5개 토목관이 연결되는 그 부근에 건물에서 나가는 그 부분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데,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나 뭐 건물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물 밖에 나가자마자 1m 정도 이내에 보통 이제 그 홈통이라든지 토목 맨홀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청소가 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수 수평지간 및 배수 수평주간의 기점, 그 수평지간이나 주간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맨 끝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하라는 얘기고,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경우, 배수관이 가다가 45도를 넘는 급격한 그 각도로 그 방향을 바꾼 경우에는 청소구를 달아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45도 넘는 각도가 이제 90도라는 얘기죠. 90도로 이렇게 꺾일 경우에는 거기에 청소구를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상기 이해에 필요하다고 그 판단되는 개소, 이런 부분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모든 청소구에는 전광구를 설계를 한다. 천정 속에 있으면 이제 전광구를 설치를 해야만 나중에 청소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기관입니다. 그 통기관에는 결합통기, 신정통기, 각계통기, 루프통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통기관이고요. 통기관은 결합통기, 신청통기, 각계통기, 루프통기 중에서 이제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 통기관을 연결하는 거에 보면 뭐 이제 신청통기니 통기 수집관, 뭐 도피통기 이런 거를 연결하는 그 높이는 그 가장 높은 기구, 그러니까 그 5배수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위생기구 중에 가장 설치 높이가 높은 거, 뭐 보통 이제 싱크대 정도가 되죠. 가장 그 높은 위생기구의 물넘침선 위로 오버플로 구멍이 있으면 오버플로 구멍이 될 테고, 오버플로가 없으면 그냥 그 수조에서 물넘치는 그 수조 최상부면으로부터 150mm 이상의 위치에서 연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위생기구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제일 높은 위생기구, 뭐 이거라고 보고요. 이 제일 높은 위생기구의 오버플로구나 아니면 물넘침선 기구의 제일 높은 물넘침 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구간에서 이런 통기관도 연결하고, 요 수직 통기관에도 연결하고, 어쨌든 통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요 위생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부분에서 통기관끼리 연결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이 얘기가 그렇게 해야만 이 통기관을 통해서 이 물이 오버플로 됐을 때 이 통기관을 통해서 물이 넘어가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반 건물에 이제 통기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정 통기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통기관이 세대 안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반 건물에서 통기관을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5배수관이고요. 5배수관에서 통기관을 하나 이렇게 뺐어요. 빼갖고 그 밑에 층에서 5배수관이 설치된 그 층 천장석에 같이 끌고 와서 이렇게 입상 수직 통기관에 연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흔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올바른 방법은 위층으로 끌고 올라와서 위생기구가 설치된 위생기구의 물넘침선보다 위생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관끼리 연결하고 수직 통기관에도 연결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기관의 종류를 좀 보면, 신정 통기관은 입상관 5배수 입상관을 그대로 위로 끌고 올라간 것을 이제 신정 통기관이라고 하고요. 5배수 배관 안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회오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뭐 중간에 생긴 공기 코어를 통해서 위로 이제 공기가 위에 아래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거를 위에서 이제 대기 중에 공기를 넣거나 빼거나 해줄 수 있도록 연결해 준 거를 이제 신정 통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별도의 이제 수직 통기관이 있어요. 통기 수직관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그 위생 기구가 설치된 5배수 배관의 맨 끝에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 맨 말단 위생기구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서 이제 통기관을 연결해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로 통기 또는 루프 통기라고 그러고요. 배수가 꽉 차서 앞으로 이제 그 수직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뒤에서 피스톤 효과에서 뒤에서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와야 물이 잘 나가겠죠. 물은 나가는데 뒤에서 공기가 안 빨려 들어오면 각 기구마다 이제 트랩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들어오면 뒤에가 진공이 걸려서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통기관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물이 쭉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입상관에서도 이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테니까, 입상관에 이제 물 사용량이 많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배수가 밀고 들어가면 요 중간에 차 있는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또 이 배수가 잘 이쪽 수직관 쪽으로 오질 못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게 입상관하고 그 수평 주관 요 사이에서 빼주는 게 도피 통기관이 되겠고요. 이 통기관들끼리 위에서 이제 묶어서 수평으로 가면 이제 통기 수평 지관, 그 다음에 위생기구마다 각각 하나하나 다 그 통기관을 연결하게 하는 방식 같으면 각계 통기 방식이고요. 위생기구 두세 개씩 묶어서 공용으로 통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습식 통기는 이렇게 위생기구의 배수관에 바로 그냥 연결이 돼서 배수도 되고, 또 배수가 되고 나서는 글로 또 공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습식 이런 방식이 이제 습식 통기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뭐 물론 개별 통기를 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배관들을 다 벽에다가 세워서 위로 끌고 올라가는 이 작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 회로 통기, 신정 통기,
또 수직 통기관 설치를 하고 조금 더 잘해주는 데는 도피 통기도 설치하는 데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 회로 통기, 루프 통기라고 하는 요거에 수직 통기, 그 다음에 이제 신정 통기관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제 루프 통기관 설치할 때는 수평지관에 최대 8개 위생기구까지 루프 통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된 위생기구의 숫자가 맨 끝에 이제 설치하고서 8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통기관을 하나 더 연결을 해야 되겠죠. 8개까지니까. 8개 이상 되는 경우도 많겠죠. 건물이 이렇게 층이 넓은 경우엔. 8개마다 하나씩 그 통기관을 연결을 해주라는 그런 얘기고요. 간접배수와 특수배수. 간접배수관은 배수구와 공간을 두어서 물받이 용기에 간접배수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배수는 뭐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뭐 그 유해화학 물질 뭐 이런 것들은 그 처리 장치를 거쳐서 처리를 한 후에 위생배관에 이제 배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 집수통 같은 거를 둬서 거울로 따로 모아서 이제 별도의 그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배수 트랩. 위생기구에 그 설치된 배수 트랩은 봉수 깊이를 50에서 100mm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냄새나 해충이나 이런 게 이제 넘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냄새, 악취 이런 거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수 트랩을 두는데, 이 봉수 장치 안에 물이 잠겨 있는 깊이가 5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나 뭐 건물에 쓰는 정식 바닥 배수구라든지 뭐 위생기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트랩들은 다 5cm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가정주택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작은 데서 이제 감리자나 CM이 없는 또는 건설사, 소형,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진 그런 데서 보면 바닥 배수구 같은 경우 특히 5cm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깊이의 그 봉수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흔히 해리유가라는 제품명으로 많이 팔리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니면 또 뭐 요즘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뭐 이런 필름 같은 게 이렇게 들었다 붙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크밸브처럼 그 실리콘 판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볼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뭐 자석에서 떴다 붙었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정식 제품이 아니에요. 여기 2번에 보면 가동 부분이 조립체거나 또는 칸막이에 의해서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로서만 그 트랩 구조를 이루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가동 부분이 있는 것들은 어쨌든 나중에 그런 접촉면에 어떤 이물질이 꼈다든지 어떤 나중에 뭐 이제 신축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바로 물이 그 냄새나 이런 게 악취가 역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쪽에 그 배관 안에 그 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배관 그 사이즈가 이제 동시 사용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뭐 양변기가 뭐 10개가 동시에 막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버리게 되면 안에 피스턴 효과가 생겨서 이 압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때 이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보니까 약 25mm 정도의 수두 정도의 그 압력차를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여유치를 넣어서 봉수 깊이를 한 5cm 정도만 두면 안에서 아무리 압력이 바뀌더라도 이 물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거나 뭐 빨려가거나 하진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이라서, 그런 가동 부분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압이 변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 특히 이제 욕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밀성이 좋아서 화장실 문 같은 걸 이렇게 한번 확 열었다 세게 급하게 닫아버리면 공기가 확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봉수 커버 안에 있는 그 물도 이렇게 확 넘쳐버려서 봉수가 쉽게 깨지는 그런 그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 있고요. 우수 배수 설비. 우수는 하수 전용 배수관에, 오수나 배수관에 배수하지 않는다. 우수 전용관으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우수는 나중에 이제 단지에서 나가고 나면 하천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배수관, 오배수관하고 분리를 하라는 얘기죠. 오배수관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그 오수 폐수 처리 시설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죠. 우수 배수관 그 호칭 지름 선정은 별표 이쪽에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붕으로 빗물이 흐르는 모든 수직벽 면적의 2분의 1을 수평 투영 지붕 면적에 더하여 옥내의 우수 수직관과 우수 수평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상청의 그 자료를 통해서 그 강우량 같은 건 이제 몇 년치를 이렇게 쭉 집계를 해서 그 지역의 최대 강우량이란 데이터들이 있고, 그런 강우량일 때 그런 그 빗물이 떨어지는 지붕 면적에 그 물이 떨어지니까 그 양이 이제 환산이 되겠죠. 그 양으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우수관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옥상에도 보면 이렇게 바닥면이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또 뭐 옥탑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또 건물이 밑에는 이렇게 넓다가 위에 또 올라갔다가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이 벽면에 떨어진 물들도 결국은 타고서 그 밑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밑에 지붕으로. 그래서 요 수직 벽면의 면적을, 그거의 절반을 밑에 바닥 면적에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바닥 면적이 요만큼 있고 위에 수직 벽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수직 벽면의 절반 정도를 요 바닥 면적에 이렇게 보태서 그 바닥 면적으로 산출하고 최대 강우량으로 해서 그 물의 양을 계산을 해서 우수관을 선정하라,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의 그 위생 배수관, 오수 배수관과 우수관은 완전히 분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지수정이나 공동구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수구 통기 및 우수 배수 설비의 시공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배수 배관에서 배수 시식관의 호칭 지름은 흐름 방향으로 관을 축소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하여간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는 수직이든 수평이든 관 사이즈를 줄여서는 안 되겠죠. 이제 줄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관 사이즈가 줄으면 거기서 이제 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체가 되잖아요. 그럼 정체되면서 안에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가라앉으면서 쉽게 이제 막히는, 거기서 이제 찌꺼기가 계속 가라앉으면서 금방 이렇게 막혀요. 우리 이제 하천에서도 어떤 그런 그 모래톱 같은 게 생기는 게, 그렇게 이제 유속이 느려지면 모래가 가라앉으면서 계속 모래가 적체되면서 뒤에 이제 모래톱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에 모든 통기관은 관내 물방울이 자연 유화에 의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부배가 되지 않도록 오배수 배관에 연결해야 된다. 통기관에 이제 오배수 배관이 있고 거기에 통기관이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뭐 통기관도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가 걸려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든지 이러면 그 통기관 자체가 안에 굉장히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응축수가 생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고여서 차여버리게 되면 배관이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통기관도 하여간 수평을 유지하되, 뭐 입상관 쪽으로 내림 구별을 하든 그 배관이 연결된 부분으로 내림 구별을 하든 안에 생기는 물이 어느 쪽으로든 이제 빠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배관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좋겠죠. 입상관, 수직 통기관 쪽으로 상향 구별로 끌고 가야만 이게 공기 흐름이나 냄새 배출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통기 설비 일반 배수관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소음 차단을 위한 저소음 제품, 요즘 이제 PPI라든지 둘이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 PVC 생산하는 업체에서 보면 예전에 생산했던 뭐 VG1, VG2 말고 별도의 그 저소음 파이프 또는 뭐 방음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별도의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공동주택은 층하 배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 주관 및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기울기로 합류한다. 이 배수 주관에 지관이 이렇게 합류를 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위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대부분이에요. 근데 수평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왜냐면 이거 주관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져 버리면 흘러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랑 부딪히면서 흐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주관 흐르는 것과 지관에서 오는 게 같은 레벨에서 수평으로 합류를 하는데 45도로 Y관을 써서 45도의 Y관을 써서 해야만 흘러가면서 같이 합류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취지고요. 이 부분도 현장에서는 수평 기울기로 합류하는 거하고 45도 이내 예각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45도 이내 예각, 이 수평관에서 이렇게 연결할 때 보면 요즘 YT라고 많이 쓰는데, 이 YT가 실제 보면 YT잖아요. T 거의 90도 각도로 되거든요. 뭐 끝에만 살짝 이렇게 이제 45도인 것처럼 해서 이름을 YT라고 해놨지만 실제 보면 거의 뭐 T와 같은 그런 구조라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위생기구에도 이제 트랩이 있는데 밑에 배관에 또 트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기 같은 경우도 트랩 내장형 소변기 있죠. 그러고서 그 밑에 배관 연결되는 밑에 부분에 또 P트랩을 쓴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중 트랩이 되겠죠. 또는 이제 뭐 위에 어떤 트랩이 있는데 밑에 또 다른 트랩, 뭐 바닥 배수구도 마찬가지로 위에 바닥 배수구 자체에 봉수컵이 있어서 트랩이 있죠. 밑에
또 P트랩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이중 트랩을 쓰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사이에 밑에는 트랩이 있고 또 위에도 트랩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가 물이 떨어지면서 진공이라든지 이런 피스톤 효과가 생겨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또 뭐 밑에도 트랩이 있으니까 또 물 배수 흐름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는 한데, 욕조라든지 바닥 배수, 특히 바닥 배수 같은 경우에 그 사용자들이 청소를 하고서 그 마개를 잘, 봉수컵을 기밀하게 잘 쪼아놓으면 되는데, 잘못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틈새가 생겨서 나중에 되게 덜렁덜렁 하면서 봉수컵이 덜렁하면서 악취가 올라오는 그런 하자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밑에다가 이제 P트랩을 설치하는 건설사들이 뭐 상당히 많아요. 아마 설치하는 데가 더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이제 수직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뭐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도 이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혹시나 이제 수평관에 뭐 그렇게 트랩이 두 개를, 유트랩 같은 거를 두 개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배수 수평 주간이나 수평 주간에는 T형 그 부속, 크로스 부속 이제 십자형 부속으로 생긴 것도 일부 좀 나옵니다. T자 부속은 이제 T가 되겠죠.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통기 수직간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배수 수평 지간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 수직간에 연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배수 수직관이 있고요. 여기 이제 통기 수직관이 있어요. 그러면 요 배수 수직관에 연결되는 요 통기관의 위치는 요 가장 낮은 층의 그 수평지관, 요 관 연결, 그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연결된 요 부분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끌어올려서 요 위층에 있는 위생기구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제 수직 통기관에 연결을 하라. 45도 각도로 이연관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1층 배관은, 1층 세대 배관은 이렇게 수직관에 바로 연결하지 않죠. 보통 별도의 배관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요 수직관이 떨어진 요 횡주관에 나중에 이렇게 따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는 이제 요 가장 낮은 층의 수평지관이 2층 배관이 되게 돼요. 그래서 2층 배관보다 그 낮으면 되니까 뭐 1층 바닥쯤에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밑에 지하 행주관 그 연결되는 그 바로 위에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주배수관에서 뽑아낸 통기관은 수평 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 수직되지 않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에 고정할 장소에서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 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이 얘기는 오배수관에 이렇게 배수가 흐를 때 최상부에서 연결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중심선 상부에서 연결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45도 이내의 각도, 좌우로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통기관을 세워 올려서 위층으로 끌어올려서 위층에서 위생기구 물넘침선보다 150 이상의 위치에서 수평 배관 하다가 수직관에 연결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위층으로 일단 끌고 올라가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45도를 벗어난 각도에서 하다 보면 요 물 사용량이 좀 많다 보면 통기관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공기가 유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결합 통기는 이렇게 이제 그 배수 수직관에 중간중간 이렇게 통기관을 연결을 해줘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5개층마다 하나 정도씩 그렇게 이제 연결해주는데, 수직 통기관에서도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 중간에서도 또 계속 합류하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압이 차거나 부압이 걸리거나 이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압을 통기 수직관으로 빼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직 통기관에 연결된 곳은 바닥면에서 800 이상의 높이에서 Y관을 사용해서 연결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각계통기는 위생기구의 그 배수관마다 각각 그 배수관을 이제 설치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텐데, 뭐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변기나 기타 유사한 기구를 제외한 통기관은 이제 세면기나 뭐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트랩 에어보다 높은 위치, 트랩 에어는 물이 넘어가는 요 부분이 이제 트랩 에어고요. 요거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를 한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물이 잠겨 있는 요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를 해야만
통기관이 물에 잠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계 통기 방식은 트랩 에어에서 호칭 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물 넘어가는 요 트랩 부분에서 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그 지점을 떨어져서 그 근처에서 하면 요 그 트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그 통기관을 연결을 해라.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루프 통기. 배수 수평 주간의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접속한 직후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프 통기는 배수관, 오배수관의 맨 끝에 위생기구를 하나 접속한 그 다음 거, 거기서부터 이렇게 통기관을 연결해서 끌고 가라는 이야기고요. 신정통기, 배수 수직관에서 신정통기관을 설치하며 호칭지름은 배수 수직관의 호칭지름 이상으로 한다. 배수 수직관이 100mm면 신정통기 그 위에 연결해서 위로 올라가는 신정통기관도 100mm 이상으로 해주라는 얘기죠. 줄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일부 아파트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입상관 100mm인데 뭐 통기관이 꼭 100mm까지 필요하냐 해서 75나 50으로 줄여서 이렇게 옥상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간간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하시고요. 간접 배수를 해야 되는 위생기구의 종류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배수형 이평펌프. 배수형 이평펌프는 위에 모터도 있지만 그 베이스에 축 내려가고 밑에서 임펠러 케이스에 또 이렇게 그 토출 배관까지 세트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천정에 탈부착용 훅을 그 체인고리를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인블럭 같은 걸로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배수형 수평 모터펌프. 바닥이나 벽 뭐 이런 데까지 해서 200mm 이상 좀 그 수중 모터 주변으로 공간들이 있어서 물이 원활하게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고, 혹시 또 바닥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올랐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수중 펌프의 흡입면이 고착이 돼서 막혀버려서 물을 빨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간격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배수 펌프를 설치할 때 밑에 뭔가 이렇게 좀 그 패드처럼 그 고여 놓든지, 아니면 펌프 자체를 좀 들어서 자동 탈착식이나 이런 경우에 좀 들어서 설치를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청소구 그 65A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호칭지름, 75A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 주위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두라는 얘기고요. 오배수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별표 7 그 오수 정화 및 물 재용 설비